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 서메리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책과 그런 책들을 읽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벌레니, 책 덕후니, 책과 관련된 다양한 별명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 손으로 직접 책을 쓰고 번역도 하고 책에 들어가는 그림도 그리고 또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책을 소개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종종 이런 제 직업을 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좋은 책뿐만 아니라 독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업과 행사까지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채굴림의 우수도서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역사라는 테마를 소재로 아동 청소년과 성인 독자님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렸었죠. 올해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 인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이어서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 제가 직접 선정한 도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입니다. 우선은 이 책과 함께 올 한 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책올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책울림은 교육을 테마로 하는 책 읽는 습관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아동,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수 도서를 지원하고 또 독서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독서 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북콘서트, 독서대회 등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서 모든 독자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책을 읽는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서 지역 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책울림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카드로 삽입된 링크를 통해서 책울림 홍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가져온 추천 도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책은 귀여운 일러스트가 인상적인 어린이 책입니다. 바로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인데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탈무드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규범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는 율법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교훈들을 담은 친근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부분을 할라카, 이야기 부분을 하가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하가다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르침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나 도움이 될 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고 또 세계적인 콘텐츠인 만큼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탈무드 책도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탈무드 자체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린이 독자님들을 위한 책은 주로 구체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교육, 인간관계 등등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특히 인성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가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성만큼 필수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아무리 경제 감각이 우수해도 고든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재능들을 올바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무드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우리 어린이 독자님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총 30편의 하가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나를 사랑하는 탈무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탈무드, 지혜를 나누는 탈무드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탈무드에는 나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담겨 있고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탈무드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결과 모두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를 나누는 탈무드를 읽으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재치와 현명함을 발휘하는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줄거리와 교훈을 담고 있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한 번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진다라는 점일 거예요. 이 책의 이런 특성은 인성이라는 대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또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배려나 존중, 공감 같은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아주 쉽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겠죠. 하지만 살면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 앞에서 인성을 우선순위에 놓고 선택을 내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의 당연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보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수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책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시를 몇 개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값을 다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시트 아래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거예요. 얼핏 봐도 이 차보다 훨씬 비싼 물건이고 차의 전 주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미 돈을 다 받고 가버린 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보석을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차에서 나온 물건이니까 그냥 슬쩍 가져가실 건가요? 어떤 선택이 인성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돌려준다는 대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의 구매자 입장의 딜레마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판매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갖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자동차 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은행까지 같이 가서 돈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은행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손님에게 전화가 와서 그 차를 본인에게 팔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첫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적은 돈을 받고 자동차를 파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제안한 두 번째 손님에게 파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어린이 탈무드를 읽을 어린이 독자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질문들입니다. 물론 탈무드는 아주 오랜 옛날에 쓰인 책이니까 중고차 대신에 낙타가 등장하기는 해요.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 버전으로 살짝 각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일이 바로 지금 내게 일어났다면 하고 상상과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고민의 가이드가 될 만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현명한 소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총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총독이 소년에게 묻는 대목입니다. 나는 많은 책을 읽는데 요즘은 탈무드도 읽고 있지. 그런데 탈무드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사랑, 배려, 평화, 정의, 나눔 등등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었지요. 마침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총독님, 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입니다. 총독은 무언가 크게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탈무드 전체를 통해서 지혜로운 조상들이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와 닿았나요? 선택을 내리기 전에 내 마음과 더불어 타인의 관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제가 앞서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성을 테마로 삼은 유대인의 지혜, 노경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린이 탈무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책 올림 북콘서트와 SNS 이벤트인 북포토, 그리고 독서대회 일정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23일 오후 2시 책올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책올림 북콘서트를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북콘서트에는 작년에 저와 함께 우수도서 선정위원으로 활동해주신 최태성 강사님을 비롯해서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손미나 작가님 등 유수의 작가님들이 독서를 주제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연 후에는 유튜브 댓글과 줌을 통한 실시간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콘서트와 함께 책올림 북포토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약 3주 동안 SNS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사진으로 표현하신 후에 아래 자막에 보이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월 심사를 통해서 9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고 수상하신 분들께는 교보문고 기프트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독후활동을 좋아하시는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질 8월에는 책올림 독서대회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독서대회는 크게 책을 읽고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북레터, 그리고 책의 표지를 다시 창작해보는 북커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북레터와 북커버 대회 또한 연령별, 부문별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분들께 교보문고 기프트카드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재미와 의미와 다양성을 모두 갖춘 독서 행사에 독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책올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